안녕하세요, 스노우라이딩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이 없어 한가해진 요즘 같은 때에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부터 보시면 과거의 일정과는 달리 아주 심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4월 1일에 NCS 한 종목이 상장을 하고요. 4월 1주차인 다음 주에는 HPO 한 종목이 청약을 받는데 아주 한가한 주간입니다. 이렇게 한가한 때에는 이후 청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좌를 점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서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정된 모든 공모주 청약을 펼쳐보겠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정은 HPO부터 사명 SNC까지 5개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청약이 예정되어 있던 아모센스는 보안 지시가 있어서 청약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우선 종목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HPO는 공모 금액이 885억대로 괜찮은 규모이고요. 대신 키움 두 군데 증권사에서 공동 주관합니다. 사업 영역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공모 금액 199억 원으로 작은 공모이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주관하고 사업 영역은 공장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해성TPC는 95억 수준으로 아주 작은 공모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하고 감속기를 생산하는데 승강기나 로봇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쿠코는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500억 정도 규모로 공모를 하고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에서 주관합니다. 사명 SNC도 86억대로 매우 작은 규모의 공모이고요. 미래에셋대우에서 주관하고 센서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4월에는 중형 이상의 공모도 보이지 않고 지금으로 봐서는 수익이 매우 적을 수 있는 공모주의 보릿고개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가할 때 해야 하는 사항은 계좌 준비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자금융 사기 예방 대책에 따라 20영업일 이내에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한 개의 신규 계좌만 개설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20영업일 이내에 계좌를 만들었다면 신규 계좌를 만드실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 20일이 아니라 20영업일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제의 평일 기준 20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청약이 계획되어 있는 5개 종목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는 모두 7개입니다. 다행히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계좌 20일 제한에 대해 대면으로는 모두 정책이 적용되지 않아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만 비대면에서 신규 계좌 20일 제한이 걸려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때 보셨던 것과 같이 증권사에서 수시로 정책을 변경하니 증권사에 개별 확인하시고 개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공모주 투자를 하다 보면 계좌 개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20일 제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계좌별 개별 확인해서 불편함은 있지만 특정 계좌에 대해 개설일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주 투자를 위해서는 보통 가족계좌도 적극 활용을 하는데요. 일단 차명거래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이용하는 차명계좌는 선의의 차명거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월 24일에 조선비즈에서 가족계좌 관련 공모주 투자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족계좌를 동원하는 공모주 투자에 대해 증여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국내 증권사 소속 세무사가 말하길 부모 형제 명의로 공모주 청약에 나선 후 본인 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금 이동이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증여나 양도가 아닌 공모주 청약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투자를 위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가족계좌를 개설하고 문의하는 고객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며 곧 공모주 중복 청약이 막히면 투자자가 가족계좌를 더 활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모주 청약하는 과정에서 현금 및 주식 이동 기록을 정확히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청약 증거금을 이체하고 청약에 참여했다면 청약받은 공모주가 들어오는 날 즉시 공모주와 남은 증거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했는데요.
주식, 현금 입출입 메모에 공모주 처약 등 사유를 기재하면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유리하다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유리하다는 표현은 100%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현금이 이동했는지 소명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소유주 계좌에서 증거금이 빠져나갔는지, 공모주 처약 후 공모주와 남은 증거금이 회수됐는지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사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부모가 아이 계좌로 공모주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처약일에 공모금액 땡땡땡 만원을 입금합니다. 이때 입금자명은 공모주 처약으로 입금합니다. 환불일에는 환불받은 금액 땡땡땡 만원을 역시 입금자명 공모주 처약으로 아이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매도 후 수익을 아이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입금자명 공모주 처약으로 입금하여 모든 금액을 회수합니다. 이번엔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도장을 요구하지만 증권사에 따라서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이고요. 서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증권사에 개별 확인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증권사별로 준비하시지 말고 오른쪽에 기재해드린 바와 같이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도장 이렇게 6가지를 세트로 갖고 방문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가족계좌를 많이 만들어 놨을 때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계좌 등 여러 계좌의 주식을 하나의 계좌로 모아서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를 뿐 대체 출고가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의 경우는 대체 출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계좌 간 유가증권 대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처약 주식 이체 계좌 등록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간도 증권사마다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상장일 아침 8시에 당사 대체 출고를 해서 매도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사 대체 출고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별도 발생하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공모주는 아시다시피 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한가한 일정에는 일정 관리가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몰릴 때에는 일정을 못 챙겨서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쓰는 공모주 알림이라는 앱을 추천드립니다. 이 앱은 종목별로 처약일, 환불일, 상장일을 푸시로 알려줘서 일정을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이야기했던 공모주 중복 방지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사도 났습니다. 시행 목표 시기는 5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즉 5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처약 종목부터는 공모주 중복 청약이 안됩니다. 중복 청약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중복 청약이 확인되면 공모주가 중복 배정되지 않고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권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당일에 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 주관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일에 청약계좌 수가 낮고 비례 경쟁률이 낮은 곳에 청약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좌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스노라이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